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타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네. 신생아 부모님들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죠. 바로 배앓이, 영아산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배앓이, 영아산통. 그러니까 이제 산통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심한 통증을 그죠.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또 배앓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근데 이제 이런 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중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산통의 뜻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아산통은 이제 생후 4개월 이하의 건강한 영아에서 네. 특별한 이유 없이 네. 발작적으로 오는 증상을 얘기해요. 증상. 네, 제가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질병이 아니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한 5명 중에 1명꼴 20%에서 경험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2에서 4주부터 시작을 해서 50일 때 피크를 쳐요. 50일 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00일쯤 돼서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0일 잔치하고 100일의 기적이라고 맞아. 말하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100일 즈음에는 괜찮아지는데 그러면 이른둥이들은 교정 연령으로 그죠. 걸까요? 맞죠. 교정 연령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출생 주수가 어릴수록, 그러니까는 더 미숙할수록, 그리고 출생 체중이 좀 적을수록 더 영아산통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식분만보다는 제왕절개에서, 그리고 이제 분유수유 아에서 영아산통 증상이 조금 더 잘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선생님이 질병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증상 자체가 굉장히 특징적이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 100일 전의 아이들은 그냥 자주 울잖아요. 그냥 우는 게 이 아이들의 특별한 이유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발작적으로 갑자기 운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주관적이죠. 어느 정도가 발작적인지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영아산통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아산통을 의심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영아산통을 어쩔 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의 살펴보면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울 때 3시간 이상. 그런 것이 3주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우리 영아산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3주 동안 영아산통이 맞는지 3시간 이상. 아닌지 참아야 되나요? 2시간 오면 아니야.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증상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증상은 사실 좀 주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아산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면은 조금 영아산통 의심해봐야 된다는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울음의 지속 시간입니다. 울음의 지속 시간, 한 번 울 때 지속 시간. 평소 울음보다 길게 울긴 해요. 그래서 보통은 1시간 이상. 너무 힘들겠네요.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계속 힘들고. 막 울다가 계속 흐느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를 보시면 낮에는 굉장히 잘 있어요. 낮에는 굉장히 잘 있는데 밤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자려고 할 때, 그때나 아니면 밤중에 잘 자다가 갑자기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세도 조금 특징적인데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있어요. 어딘가 아픈 것처럼. 그리고 몸을 웅크리면서 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활처럼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뻗대면서 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유의 패턴도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뭐 원래 잘 꼬박꼬박 뭐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씩 먹었다라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뭐 더 자주 찾고 근데 또 배고파서 주면은 조금 먹고도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뭐 조금 먹었다가 말다가 조금 먹었다가 말다가 그래서 배고픈 건지 안 배고픈지 이제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조금 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들고 괴롭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 불편한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뻗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괴로워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해서 특히 밤중에 많이 한다니까 응급실로 굉장히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오세요. 근데 또
오다 보면 또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지났어. 응급실에 근무할 때 보통 네. 보면은 막 1개월 아기, 2개월 네. 아기가 접수가 됐다가 바로 사라지는. 취소돼. 좋아져서. 갑자기 애가 새근새근 자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오는 때 안심도 되지만 애가 좋아져서. 근데 얼마나 또 허무하겠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막 2시, 3시에.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날 오전에는 또 말짱하고. 그쵸. 오전에는 너무너무 천사악이야. 그래서 막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볼까 했는데 다음날 너무 가자. 괜찮아서 또 안 가. 밤에는? 밤에 또 갑자기 약간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아 왜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가장 유력한 원인은 바로 유당 흡수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분유나 모유에 유당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체내에서 흡수되면서 갈락토즈랑 포도당으로 분해가 됐는데 이 과정이 되게 미숙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 장내 가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아산통을 일으킨다라는 이제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밖에도 뭐 장내 이런 세균의 불균형 그리고 아이의 기질 그리고 이제 첫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수유 스킬이 없으시다 보니까 공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래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아이들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미성숙함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해결 방법은 이 아이가 커가는 거, 성장하는 건데 그럼 장이 성숙하면서 저절로 좀 좋아지는 건데요.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혹시나 어떤 위험한 사인일까봐 그 위험할 수 있는 질병과의 감별 포인트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감별을 꼭 해야 되니까 이거는 꼭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생후 4개월이 넘어서 생긴 거다.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생후 4개월 이후에도 계속 이런 영아산통이 있다 그러면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복부 자체를 만져봤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복부 팩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발열이 동반되거나 그리고 애들이 이제 영아산통이 있는 그 중간중간에는 또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 애가 굉장히 처져 있거나 아니면 낮 동안에도 잘 놀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변 자체는 또 괜찮아요. 영아산통 있는 애들은. 근데 변이 갑자기 너무 딱딱해지거나 뭐 변의 그 보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심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토는 자주 할 수 있는데 이제 전부 다 토하는 이런 프로젝타일 보미팅, 분수토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계속 한다. 이런 증상들이 좀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영아산통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한 이제 산통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비특이적인 거가 있으면 그쵸.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위험 신호죠. 그러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이게 영아산통이다 생각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배 마사지, 맞아. 그러니까 뭐배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시계 방향. 그럼 엄마 손 약속, 엄마 손 약속 맞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유산균을 먹이거나 또 아이가 이제 분유 수유를 하고 있다면 이제 이 분유가 안 맞나 보다 하고 분유 바꾸기. 분유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기가 많이 들어갔나 보다 하고 이제 뭐 젖병을 바꾼다든지 젖꼭지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아산통에 효과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효과가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원인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부모님의 미숙한 그 수유 스킬 말씀드렸잖아요. 모유 수유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수유 자세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교정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젖을 깊게 물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젖인 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젖을 수유하게 되면 전유만 먹게 되거든요. 앞젖.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이제 가스나 이런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후젖을 좀 충분히 먹는 게 좋아서 한쪽 젖만 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유하기 전에 앞젖을 조금 빼고 그 다음에 물리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렇게 영아산통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모유를 먹일 때는 카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운 음식, 뭐 밀가루, 뭐 그리고 탄산 음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분유수유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막 자주 먹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주 먹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간격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늘려서 한 번에 많이 수유하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네네. 이제 분유 먹여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끝에 그 공기를 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20-30ml 정도 더 타서 공기를 먹기 전에 네네네. 끊어버리시는 게 네. 낫죠. 그래야지 아까워하시지 말고. 네, 맞아요. 끝에 거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배앓이 젖꼭지라든지 배앓이 젖병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배앓이 분유 그런 광고도 있고 진짜 많잖아요. 그건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아산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유당이 적은 분유를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컴포트 케어라든지 아니면 유당을 완전히 제거한 HA 분유나 아미노산 분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먹으면 조금 효과가 있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아이를 꼭 이런 분유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저당 분유나 뭐 유당을 제거한 분유가 보다는 이제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것이 영아산통의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모유 수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산균은 어떤가요? 유산균을 그 이제 어쨌든 이게 소화 쪽이니까 유산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네. 네, 유산균에 대해서도 되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영아산통의 유산균 섭취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거의 결론이 난 상태고요. 전에 저희 채널에서 유인혁 교수님 모시고 유산균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영아산통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균주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먹었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우는 그 지속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 유산균을 먹이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엄마 손 약속. 엄마 손 제일 먼저 하잖아.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거는 효과가 없다. 미비하다.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저기 나온 논문도 있어요. 아, 진짜요?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논문인가요? 외국. 아까 외국에서도 이걸 마사지를 하는 해요. 거군요. 네, 마사지 해요. 그래서 뭐 마사지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 너무 거기에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트림 방법이라든지 맞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는 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 채널에 트림 잘 시키는 거 방법 올렸잖아요. 그렇게 좀 트림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자전거 타기는 효과가 있대요. 애를 눕혀놓고 애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장운동을 조금 활발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울 때는 이제 백색 소음, 백색 소음도 좀 들려주고 공갈적 꼭지 물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영아산통을 좀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아산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아산통은 증상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약이죠. 네, 시간이 약이다. 이거고 그리고 대처 방법도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웃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롭지만요. 뭐 소아과도 그렇지만 소아정신과도 그렇고 아이들 문제는 정말 시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